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의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어떤 돌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 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12에서 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평생을 268만 원 번 사람의 40%니까 실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한 5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또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마크롱 행정부가 재정 고갈에 대비해서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던졌는데요. 노동계는 두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64세까지 일할 수는 없다.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가득 메운 구호들입니다.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내 8개 노조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31일에도 대규모 총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내무부 추산 127만 명, 노조 추산 280만 명. 어느 통계를 따르든 1차 시위보다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대체로 70% 이상의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60대의 절반 이상은 일이 없어 실직 상태로 연금 수령 연령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연령이 늘어나면 노인들이 청년 세대와 일자리를 다투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Parce que quand on reste à travailler après l'âge, eh ben, on bouge des emplois pour les jeunes. Contrairement à ce qu'ils disent, il y a suffisamment d'argent pour financer tout ça ici. 이들은 또 정년 연장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육체 노동 등 평균 수명이 짧은 직종의 희생과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Si on ajoute encore 2 années au-dessus, c'est sûr et certain la majorité de ceux qui vivent dans le travail que nous faisons actuellement, ils n'arriveront pas au bout de la retraite. 연금 재정 부족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를 추진한 마크롱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반응들입니다. 이렇게 격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년 연장만큼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 복지교육팀 이준범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저희가 프랑스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연금 받는 나이를 2년 늦추고 정년도 1년 늘리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혹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는 이제 59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걸 네. 64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기금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같은 내용의 그 자문위원들이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 복수의 자문위원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까지잖아요. 이렇다 예.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 대다수가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게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 논의 없이 당장 이걸 도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정년 연장까지 지금 논의를 하려면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네.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건지 또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할 건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먼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지금처럼 유지하자 이런 입장은 이 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이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금액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 내기만 하고 이대로 그냥 받으라는 거는 이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입장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리고 받는 것도 늘리자 이런 네.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나가는 돈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정은 괜찮은 겁니까? 네, 또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어쨌든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10년 하고 정도. 있는데 네. 네, 그 얘기는 또 10년이 지난 그 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진통을 또 겪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액을 높이면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가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40% 정도까지 올라서 그만큼 부담이 너무 커질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네.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들이 초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인 거고요. 아직 네. 갈 길이 멉니다. 일단 국회는 이 자문위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4월까지 국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국회안이 나오면 정부는 또 한 번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10월까지 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아무래도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매달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쉼없이 상담이 이어지는 주택연금 상담실. 최근엔 예약이 2주 뒤까지 꽉 찰 정도로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5배로 늘었습니다. 퇴직해갖고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63세부터 나오니까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크게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주택 가격과 나이가 낮아질수록 매달 받을 액수도 낮아집니다. 현재는 시세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60세부터 매달 1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집값이 8억 원으로 떨어질 경우 171만 원으로 수령액도 낮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신규 가입만 14,580건에 달했는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집값도 점점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것뿐이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라도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3월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1.8% 깎입니다. 현재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60세부터 192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한 달 뒤에 신청하면 184만 원으로 8만 원 줄어듭니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 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월지금 조정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번 달까지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